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좀 오랜 기간 방송을 못 했었는데, 오랜 기간이라고 하기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도 몇 가지 짧은 기사 보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번 투자 마인드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애플하고 아마존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리플 차트, XRP 차트 이런 것들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사로 이오스 중국계 지갑이 갑자기 폐쇄돼서 한 630억 정도의 먹튀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상 앞으로 그 디파이 금융들이 되면서, 그리고 지금 스테이킹 하면 이자를 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익을 더 내고 싶죠. 사람들이 조금의 수익을 더 내고 싶고, 은행 이자가 1, 2%다 보니까 조금 더 고 이자에 5%, 10%짜리 그런 거에 이제 돈을 또 넣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면서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서 수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아주 상식적으로 그런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여러분들이 차를 보면 피하는 것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이자가 일반적으로 1, 2%보다 더 많이 주네, 근데 굉장히 안정적이래 라고 하면 그건 일단은 모순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어떤 거냐면, 스테이킹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 서비스들이 나올 텐데, 웬만한 큰 기업들, 지금 이제 국민은행 같은 데들이 암호화폐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그렇고 해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메이저 정말 국민은행 정도에서 하는 스테이킹 이자 주는 거 외에는 아직은 이 암호자산 시장이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말 아직 어떻게 보면 대중화 길목에 있는 초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증도 안 된 이자를 좀 더 준다는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나 이런 것들 지갑을 썼을 경우에 어떤 사실상 이득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중국계 지갑이. 하지만 그냥 하드웨어 지갑 대신에 편의성만 제공했을 수도 있고, 이자는 안 주고. 근데 아무튼 이자를 주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의 뭔가 자산을 여기다가 이제 담아 두셔서 이렇게 좀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것들, 이제 특히나 스테이킹 이자, 고액 이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누구한테 돈을 맡기면 1년에 몇 프로 준다더라, 이런 대부분의 것들, 대부분의 사기 사건과 뭔가 큰 재산 손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99%가 어떻게 보면 그 맡긴 사람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식적으로 탐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원칙만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율이 한 2%, 3%야. 근데 여기서는 10%를 준대. 근데 뭐가 안전하고 어떻게 돼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면 일단 그건 모순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정말 최악으로 이건 무조건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접근을 해서 정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괜찮다라고 하시면 하셔야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검증을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 하지만 끝까지 검증했을 때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식과 비상식의 여러분들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 놓으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관영 이제 CCTV, 중국 디지털 화폐 혁신 이끈다. 그래서 제 방송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했던, 중국이 디지털 화폐 CBDC를 가장 먼저 할 거고, 각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산은행, 여러 은행, 4개 은행에서 이미 디지털 화폐 앱을 개발이 다 끝냈고 지금 테스트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도 다 개발이 되고 지금 이제 베타 테스트처럼 클로즈 베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머지않아 디지털 화폐가 이제 중국, 그리고 중국의 우방인 나라들, 여러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라들,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가지고 아마 먼저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서방 웨스턴과 유럽 쪽의 기업들이 대기업 이제 4차 산업 기업들의 초기업들의 암호자산, 그러니까 초기업들이 발행하는 코인, 뭐 페브라 이제 페이스북 코인이죠. 이제 리브라인데 페브라라고 했네요. 이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구글, 애플이 발행하는 것들, 그리고 각국 이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런 기능적인 플랫폼 코인들이나 아니면 뭐 은행 송금 아니면 비트코인유들 이런 것들이 또 있겠고, 그래서 전반적인 CBDC와 초기업들과 기존 암호화폐들 이런 식으로 여러 춘추전국 시대가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띄워놓고 계시면 대략 흐름이 어떻게 갈 거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코앞에 이제 그 돈의 다음 돈 디지털 화폐가 이제 정말 우리 코앞에 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 이것들이 더 이상 뭐 사용처도 어디도 잘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안 쓰니까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용처도 없고 이게 실제로 세상을 바꾸나 라고 계속 이제 질문을 하셨을 텐데 스스로 의구심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피부에 이제 와닿지는 않으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쓰고 내가 어디서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와 닿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이렇게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앱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앱에서 그냥 디지털 화폐 찍어가지고 이제 돈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연동해서 뭐 은행에 쓰는 거와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했던 암호 자산이 CBDC와 또 연동이 되는 지갑들이 연동이 되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초기업들의 그 암호 자산도 연동이 되겠죠. 그 지갑 안에.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 정말 피부에 와 닿을 텐데 이미 피부에 우리가 다 와닿고 이미 대중화가 돼서 이미 사용처가 세상에 모두 증명이 되고 이게 온전한 앞으로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것을 너도 나도 다 아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지금 가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너도 나도 이 돌멩이가 금이라는 것을 알면 너도 나도 당연히 이 돌멩이의 가격을 비싸게 취급해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도 나도 금인지 모르게 다 겉에가 거무틱틱하게 묻어 있어서 금인지 모르는 상태의 그냥 돌멩이면 그냥 뭐 몇 원에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도 나도 그 돌멩이를 닦아서 금인 줄 알면 당연히 저 강가에 있는 돌멩이를 누구나 다 살려고 할 테니까 그 가격이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금인지 아니면 정말 돌멩이에 불과한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 기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거고요. 그 기회와 리스크는 이제 항상 동반해서 따라오는 거고 기회와 대중화와 증명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립토 공포지수 한번 보면 여전히 19, 뭐 13, 14, 1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정말 비트코인 다우지수 폭락하면서 엄청 빠졌을 때 아마 10인가 뭐 8인가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분할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라고 이야기 드렸고 여러분들도 원칙을 갖고 계시고 암호자산을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공포 구간 때도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더리움을 34만원에 샀었는데 12만원에는 못 사요. 그거가 대부분 90%의 대중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가 얼만큼 되게 모순된 투자 방법이냐면 34만원대는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왜 내가 이 투자 자산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서 샀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샀나? 아니면 진짜 이더리움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이죠. 이더리움이 30만원을 내가 샀어도 이더리움은 정말 최소 100만원, 200만원은 가져야 돼 라고 하면 내가 이게 웬만큼 떨어져도 나는 100만원, 200만원에 팔 생각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충분해. 뭐 한 170만원 정도, 30만원에 샀다 그러면 200만원을 보면 170만원의 안전마진이 있다. 이게 워렌 버핏이 말하는 안전마진인데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때 만약에 사셨는데 이때 못 산다고 하면 30만원에는 내가 이 가격이 올라가고 이더리움 괜찮네 라고 샀는데 13만원에 못 산다는 것은
가격은 반값보다 싸졌는데 못 산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3만 원에도 이더리움의 가치는 개발 플랫폼이나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채택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투자했는데 이때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면 30만 원에 샀는데 13만 원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면 이것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이 가치가 얼마인지, 내가 여기 안전마진이 얼마인지, 이더리움이 최소 얼마 정도까지 가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할 거라는 거 확신이 전혀 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이더리움이 뭐 정말 엄청난 가격, 그러니까 가령 뭐 한 이때죠, 뭐 한 18년 때 한 200만 원 갔을 때 사요. 1000만 원 간다고 하고 사다가 이때 사는 것도 1000만 원 간다고 생각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8만 원이 와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샀던 사람이 8만 원을 못 사는 것은 그냥 명백히 투기를 한 거죠.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내가 이때 샀는데 쌀 때는 못 사는 사람이면 나는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본질적인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셔야 제대로 된 투자 마인드를 갖추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자산, 어떤 자산이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내가 꾸준히 분할로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이미 투자가 괜찮다고 확신을 가진 종목이면 나름의 공부도 해갖고 괜찮다고 하면 그냥 분할로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90%는 비싸면 사고 싸면 못 산다.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게 이제 차트고 AI들이 컴퓨터들이 만드는 패턴, 인간의 심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패턴들을 만드는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XRP 차트도 지금 이 프랙탈에서 뭐 얼마나 늘어져서 이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XRP가 지금 이제 리플사가 정말 일도 계속 잘하고 있고 요새 최근에 이 사태로 터진 것들로 인해 디지털 달러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CBDC도 이제 거론이 되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XRP의 시대가 이제 더 빨리 도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XRP 이제 한번 이게 코인마켓캡 차트예요. 여기서 볼륨을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볼륨을 넣었어요. 볼륨을 넣었는데 보시면 볼륨이 지금 뒤로 갈수록 지금 볼륨이 많죠. 근데 가격이 엄청 내려갔는데 볼륨이 왜 많을까요? 거래가 많이 됐다는 소리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이걸 못 버티고 개미들이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거의 이건 뭐 99%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고래들이 이때 많은 물량을 개인한테 떠넘긴다?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보통은 이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세력들이 자신의 이제 물량을 이제 개인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고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계속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물량을 빼면서 자기의 그 고래들이 가진 물량을 던지면서 이것들을 가격이 빼면서 팔기가 어렵거든요. 가격이 이제 몇몇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걸 넘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식을 좀 하셨던 분이라면 거래량에 대한 이제 구글링을 좀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나온 이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미들이 정말 많이 이제 개인들이 털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XRP도 리플사도 뭐 지금 이게 언제 갈지 모르지만 관광기 지나서 5월, 6월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에 갈 수도 있겠죠. 이제 XRP가 이렇게 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잘 안 그러시네요. 지지부진하다가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험적이고 굉장히 기존에 있던 그런 시장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큰 산업의 변화군들도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2008년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로 돈이 될 수 있을 거지 잘 확신이 안 드는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를 발급을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만들어낸 내용이 유출돼서 다 나오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접하는 9시 뉴스나 뭐 이런 뉴스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실제로 외신 기사라든지 이런 그 크립토, 이제 암호자산 뉴스들,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만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이미 수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영역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확신을 만들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기 어려워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증거들을 계속해서 모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모든 기업이 처음에 창업을 하죠. 창업을 하면 보통 뭐 가령 자본금이 1억에 한 주당 가격 100원에 창업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액면가가 한 주당 100원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 자체가 나중에 성공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상장 전에 한 시총이 10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가 1000배가 된 거죠. 1000억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창업자 같은 경우는 한 주당 100원의 그 자산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상장 전에 들어오는 투자사 같은 경우는 창업자 대비 1000배의 가격을 지불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투자를. 근데 그 훨씬 더 전에 창업자가 한 주당 100원에 이제 창업을 했던, 이제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창업을 했는데, 그게 자본금 이제 그 회사 가치 자체가 1억에서 한 100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100배. 그때쯤 돼서 첫 번째 시리즈 A 투자,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즈 C 투자까지 들어왔는데, 시리즈 A 투자자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시리즈 A 투자자가 100억 밸류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창업자 대비 100배의 돈을 지불을 하고 100배로 비싼 가격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회사 가치가 1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100배 가치의 그 돈을 더 얹어주고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는 엄청나게 높아요. 대신에 나중에 1000억이 됐어요. 상장 전 요건 정도가 돼서 한 1000억 가치가 돼서 시리즈 B 정도 투자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또 여기서 10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10배라고 해서 배수 자체는 처음에 100배보다 훨씬 낮지만, 이 사람은 처음에 100배를 하는 이유 자체는 왜일까요? 창업자의 1억인데 100억 밸류를 해갖고 투자를 한다고 100배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자기가 이만큼 어떻게 보면 100배를 지지만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0배 이렇게 줄어들지만, 당연히 그 이유 자체는 이 사람은 리스크가 여기보다는 좀 더 줄어든 거예요. 근데 초반에 액면가가 100원이었잖아요. 근데 1000억 가치가 되면 액면가 자체가 훨씬 더 1000배가 되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주당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여러 주식을 더 발행하니까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빼고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 애플이 처음에 창업했을 때, 지금은 1000조의 시총이지만 처음에는 애플이 1억 창업, 이제 얼마에 창업했는지 모르겠지만 10억에 창업했을 수도 있고 1억에 창업했을 수도 있어요. 자본금이. 그러면 정말 엄청난 배수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언제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짊어지는 리스크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져가는 수익 배수가 당연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리플사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리플사가 아직 상장은 안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상장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리플사로 얘기를 들어보면 리플사가 나중에 지금 12조 정도 밸류의 시리즈 C 정도인데 상장해서 회사 가치가 1000조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10조라고 하면 100배가 올라가겠죠. 100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리플사가 100배가 올라가면 XRP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하면, 이건 투자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아직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애플이나 아마존 투자한 게 아니면, 그런데 투자했으면 지금 당연히 뭐 100배, 1000배 이런 수익이 나오기 힘들겠죠. 10배도 단기간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당연히 리플사, XRP 같은 그런 배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리스크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B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A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더 빨리 남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 자체가. 그래서 투자의 개념은 늘 더 많은 수익을 보려고 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그만큼 따라온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자의 상도의,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싼 밸류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10배, 100배를 벌고 싶은데 난 리스크도 없어야 되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버리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